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길길이새 길이십니다. 안녕하세요, 기리분들. 삼성전자 실적 발표가 쇼크가 나왔는데도 삼전이 올라가면서 오늘 우리나라 증시는 그래도 빨간불을 켜는 모습입니다. 다만 이 와중에 미국장에서는 조금 분위기가 좋지 않았는데요. 여러가지 소식을 오늘 또 공부해보도록 할게요.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릿! 첫 번째입니다. 어제 미국 증시는 엔비디아가 많이 하락했어요. 어제 있었던 젠슨항 CEO의 연설에 대한 기대감으로 엔비디아가 연일 상승하는 모습을 나타냈었는데, 하지만 생각보다 색다른 건 없었다 이러한 평가가 나오면서 무려 6%나 급락하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뉴스에 팔아라 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그리고 엔비디아가 하락하면서 대형 기술주들의 투심도 악화가 되면서 애플, 마소, 메타가 1% 넘게 하락, 테슬라도 4%나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한편 이 와중에 지표는 조금은 별로였습니다. ISM 서비스 PMI와 졸치 구인 건수가 예상치보다 높게 나오면서 인플레 상승 우려가 또다시 등장했고요. 그 영향으로 국채금리가 크게 상승하고 가상화폐가 하락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소위 말하는 대가, 전문가, 과거에 금융위기를 맞췄던 사람 등등 이런 사람들이 등장하면서 미국 증시 경고음을 키고 있습니다. 2년간 많이 달려왔지만 올해는 인플레 우려로 하락 압박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그래서 한 전문가는 올해 가장 유망한 투자처는 현금이다 이렇게까지도 말을 했다고 하네요. 왼쪽에 S&P 500 차트를 보면 이때까지는 올라가다가 조정받으면 다시 올라가고 조정받으면 다시 올라가고 이런 흐름을 나타냈지만, 이번에는 조정받았다가 올랐다가 전 고점을 뚫지 못하고 또 떨어지고 다시 올랐는데 그 전고점을 또 뚫지 못하고 또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뭔가가 조금 차트가 불편하긴 하죠. 그리고 지금까지 통계를 보면은 2년간 증시가 연속으로 오른 거는 단 5번밖에 없었다고 하죠. 그게 바로 재작년과 작년이었는데 그 다음에는 대부분 하락을 피하기가 어려웠다고 합니다. 과연 올해 미국 증시는 어떻게 될지, 저는 개인적으로 딱 5월 세린 메이가 올해는 가장 크게 작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이거는 개인적인 바람이기도 합니다. 국장의 상태가 너무나 안 좋으니까 최소한 몇 개월은 좀 우리가 돈을 벌고 도망갈 시간이라도 좀 줬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가지고 있는데, 과연 미국 증시는 어떻게 될지, 그리고 한국 증시는 어떠한 영향을 받을지도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오늘 삼성전자가 3% 넘게 상승하며 이 정도면은 급등이라고도 말을 해볼 수 있겠죠. 왜 이러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엔비디아 CEO가 삼성전자 HBM에 대해서 새로 설계된다. 야, 이거 좀 자존심 상하죠? 그러니까 지금 이걸로는 안 되고 아예 처음부터 다시 백지화해서 시작해라 이런 말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그래도 당근은 주긴 했습니다. 그럼에도 빠르게 일하고 있고 해낼 수 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말을 덧붙였는데요. 삼전이 HBM을 공급한다는 것은 내일이 수요일이다. 당연한 말이죠. 그것처럼 당연한 말이다. 이렇게까지도 말을 했다고 하네요. 한편 이 와중에 4분기 잠정 실적도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영업이익은 6.5조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30%가 증가했으나 3분기 대비 29%가 감소했고, 시장 전망치를 마이너스 16%나 밑도는 쇼크가 나타난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초반 HBM 설계를 다시 해야 된다. 그러면 최소한 몇 개월은 또 못한다는 소리겠죠. 그리고 4분기 실적이 쇼크가 나타나면서 하락 출발한 걸 확인할 수 있었는데, 하지만 이내에 다시 또 올라가며 더 이상 나빠질 데가 없다 이러한 심리가 나온 걸까요? 그리고 또 젠슨왕이 믿고 있다 이러한 발언 등이 나타나면서 오늘 3전은 좋은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다만 중요한 거는 과연 여기서 연속성이 있을지는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입니다. LG전자도 잠정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4분기 매출은 22.7조 원, 전년 동기 대비 소폭 늘었는데요. 영업이익은 1,400억으로 전년 동기보다 53%나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시장에서는 3,900억의 영업이익을 기대했는데 아예 완전 박살이 난 걸 확인할 수 있죠. 이렇게 영업이익이 박살난 것은 해상 운송비와 원자재 비용 증가 이런 것들이 그 이유라고 하는데요. 그럼에도 사업 포트폴리오 재편 등으로 질적 성장이 이뤄지고 있어서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친구도 1% 상승. 다음입니다. 그래도 이러한 시절이 오는군요. 일단 너무 짧긴 한데 1월 7일까지의 성적표만 보자면은
무려 한국 코스닥이 전 세계 1등을 달성했다고 합니다. 5.8%나 상승했다고 하며, 그리고 2등이 누구냐? 바로 코스피 4.9% 상승으로 2등을 달성했다고 하네요. 자, 물론 작년에는 곡소리가 났습니다. 작년 코스피는 마이너스 9%, 코스닥은 마이너스 21% 하락이었기 때문에 우리 계좌에 아직도 티도 안 나는 상승이 지금 나타나고 있지만, 일단은 올해는 다르다에 조금은 힘을 보태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죠. 그리고 이 와중에 악재가 나온 삼전도 상승을 해주면서 분위기가 나쁘지 않습니다. 여기를 바닥선으로 잡고 앞으로 투자를 잘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이 와중에 젠슨 황이 한 가지 섹터에다가 똥을 뿌리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도대체 어딘가 봤더니 바로 양자 컴퓨터 쪽인데요. 젠슨 황은 양자 컴퓨터 상용화까지는 긴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말해 미국 양자 컴퓨터들 주가가 시간에서 급락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물론 엔비디아는 양자 컴퓨터 기업들과 협업을 하고 있지만 유용한 수준의 제품이 나오기까지는 30년이 걸린다고 하고 최소 15년은 지나야 초기 단계 제품을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 들어 너무나 뜨거웠던 아이온큐는 시간에서 10% 급락, 퀀텀 컴퓨팅 12% 급락, 리게티 컴퓨팅 12% 급락하는 모습 등이 나타났습니다. 한편 이러한 소식에 국내 양자 컴퓨터도 당연히 하락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매수세가 몰렸던 한국 첨단 소재는 장 초반에 하락 출발하더니, 그런데 장중에 보니까 뭐 미친 듯이 급등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게 바로 뭐 작전주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이 친구의 특이점은 이렇게 많이 올라도 이제 시가총액이 1000억이라고 하죠. 어제도 말했다시피 10,000원 넘어가면 위험하다고 말씀드렸고 절대 건들면 안 되는 기업 중 하나입니다. 다음입니다. 오늘은 뭔가 꿈과 희망이 가득한 기업이 크게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양자는 악재가 존재하면서 하락을 했고요. 그리고 로봇주는 최근 들어 많이 올라서 그런지 오늘 5% 정도의 조정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자율주행도 최근 많이 오른 두 종목이 강하게 조정을 받았으며 우주 테마도 하락을 피하지 못했다고 하네요. CS 혹은 뭐 머스크 테마라고 말을 해볼 수 있겠는데요. 과연 이렇게 빠지는 게 매수 기회일까요? 아니면은 도망차 신호일까요? 저 기릿은 개인적으로 로봇과 자율주행은 여전히 기회다라고 보고 있고, 양자와 우주 테마는 조금은 애매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저 기릿이 정답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도 한번 고민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야, 얘는 상장할 생각이 있는 건가요? 없는 건가요? 맨날 왔다가 시장의 분위기가 회복되면 돌아오겠음 이러면서 돌아가는 모습입니다. 이번에도 또 IPO 일정을 철회했다고 하네요. 자, 어떻게 보면 K뱅크 은행인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원하는 시장 타이밍을 참 못 맞춘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개인적으로는 은행이 이러한 감각이 없다는 건 조금 아쉽습니다. 자, 참고로 K뱅크는 시가총액 5조 수준을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물러섰다가 나중에 코스피 더 오르면은 그때 더 높은 가격을 받기 위해 돌아온다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로또에 당첨되고도 찾아가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 알고 계신가요? 무려 작년에만 500억이 넘는 돈이 은행에서 당첨자를 기다리고 있는 모습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특히 1등 당첨도 한 명이 안 찾아가고 있어서 너무나 충격적이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2등이 31건, 3등이 1476건, 4등이 13만 건, 그리고 5등이 612만 건으로, 야, 이렇게 많은 금액이 찾아가지 않고 현재까지 은행에서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당첨 확인 안 할 거면 도대체 왜 사는 겁니까? 라고 말하고 싶네요. 자, 로또 당첨금은 1년 안에 찾아냅니다. 잊지 마시고 한 번 더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미당첨금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거는 우리한테 다시 줘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 왜 지네가 그걸 꿀꺽하는지 잘 이해가 안 갑니다. 다음입니다. 트럼프는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캐나다를 51번째 주로 편입해야 된다라고 계속 주장하고 있고요. 물론 캐나다 총리는 가능성이 조금 더 없다라고 강하게 일축하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트럼프가 경제적 압박을 넣을 수 있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말이 안 된다라고 느껴지긴 하는데요. 그런데 트럼프는 나름 진심인 것 같습니다. 다만 실제로 편입하는 게 아니라 압박을 이렇게 넣어서 뭔가를 원하는 걸 쟁취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현실적으로도 쉽지 않다고 합니다. 정치 시스템도 다르다고 하죠. 캐나다는 의회 민주주의와 입헌 군주제를 따르는 국가고, 미국은 대통령제를 쓰는 국가라는 차이도 있다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신기한 법안이 발의가 되었습니다. 보통 대주주가 자녀에게 주식을 상속하기 전에 일부러 주가를 하락시키는 경우가 많았죠.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서 PBR 1배 상한을 둔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대체 뭔 소린가 봤더니 지금 이제 상속세를 계산할 때 지금 주가 기준으로 세금을 내야 돼서 악재 하나 내고 난 다음에 주가 20-30% 떨어뜨리면은 세금 또 20-30% 줄어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방법을 쓰고 있었는데, 그런데 앞으로는 상속세를 계산할 때 주식 가격이 아무리 높다고 하더라도 PBR 1배 수준, 그거를 그냥 최대치로 잡고 그거를 넘지 못하게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상속하는 기업의 PBR이 만약에 10배라면은 지금 주가보다 거의 10분의 1 토막 나는 그러한 세금만 내면 된다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흐름이 나타나면은 PBR이 1이 넘는 기업들은 굳이 주가를 떨어뜨릴 필요가 없어서 우리 개인 투자자한테는 이득이다라고도 볼 수 있긴 한데, 그런데 개인적으로 이 생각은 들었습니다. 근데 PBR이 1보다 낮은 기업들도 분명히 있잖아요. 그리고 기업 특성상 그런 기업들도 분명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친구들은 어떡하나라는 생각이 드는 형평성의 문제가 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어차피 그럴 거면 그냥 상속세를 조금 조정하는 게 낫지 않나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물론 이건 정답이 아닌 저의 짧은 생각이고요. 다음입니다. 지금 전염병 근황은 일단 HMPV를 보자면 중국에 이어 인도에서 확산되고 있다고 하며,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환자가 보고되고 있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몰랐네요. 그리고 생각보다 환자도 많다고 하네요. 총 489명의 HMPV 환자가 우리나라에 있다고 합니다. 다만 방역 당국은 큰 문제는 없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그리고 독감도 심각하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물론 중국에서도 독감이 크게 유행하며 약사재기가 나타나고 있다고 하고요. 최근 독감 걸린 사람 말을 들어보면 너무 아파서 손가락도 움직이기 힘들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제 미국에서는 모더나가 크게 상승하면서 오늘 우리나라도 관련주가 좋은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다음입니다. 임시 공휴일이 나왔죠. 올해 설 연휴는 28일 화요일부터 30일 목요일까지인데, 그런데 27일 월요일 임시 공휴일을 때려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토, 일, 월, 화, 수, 목 이렇게 쉬고 금요일 하루 일하고 다시 또 토, 일 쉬는, 진짜 와 이렇게 쉬어야 되나 싶을 정도로 푹 쉬는 한 주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개인적으로 증시는 좀 열리면 안 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증시도 당연히 휴장하겠죠. 어쨌든 기름들 어떻게 쉴지 슬슬 정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입니다. 아이폰 쓰시는 분들은 좋아하실 만한 소식인 것 같아요. 빠르면 다음 달부터 애플페이의 신한 카드를 쓸 수 있다고 합니다. 국내에서 애플페이가 시작된 지도 벌써 2년이 되었는데, 그런데 이제 신한카드가 드디어 추가가 되었다고 하고요. 이때까지는 현대카드만 가능하다 보니까 애플페이 사용량이 그렇게 크지 않았는데, 신한은 확실히 많은 사람들이 쓰는 카드 아니겠습니까? 아마도 아이폰 유저분들은 많이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오늘 오랜만에 유한양행이 뜨거운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렉나자 병역요법에 대한 긍정적 결과를 발표하면서 급등을 했는데요. 존슨앤존슨의 레이저 티닙 아미 반타마 병역요법 3상 결과 경쟁약인 타그리스보다 우수한 약효가 있다고 합니다. 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 폐암 환자에게 1차 치료제로 사용하면 생존율에서 최소 1년은 더 살게 해주는 그러한 효과를 발견할 수 있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러한 소식으로 유한양행과 오스코텍이 뜨거운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자, 오늘의 공부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항상 이렇게 같이 공부해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기리셨습니다. 빠이요.